다음은 정미경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해병대에게는 자긍심을 다시 찾아주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 각자 개인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먼저 움직이는 자가 결국 지켜내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미경입니다. 저는 늦게 결혼을 했는데 5살 어린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사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2대남,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됐습니다. 사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다독거리면서 안아주면서 아이가 실수를 할 때 엄마도 실수를 하고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할 때 엄마도 시행착오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갈아입고 남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드디어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만 눈치를 보냐고. 그래서 격주로 돌아가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기로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공정, 불공정이었습니다. 요즘 2030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똑같은 투자 조건, 똑같은 위험부담, 사회적 배경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도 핵심은 공정, 불공정입니다. 이들이 조국 사태 때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과 싸운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30 청년들에게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돼. 또 당연히 주식은 안 돼. 비트코인은 위험해.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지사가 어제 입을 열었더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청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치솟는 집값에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코인과 비트코인과 주식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고, 수순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거는 여러분 집값을 치솟게 만든 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고 부동산 대출 막아놓고 집 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남 탓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습 자본주의 때문이랍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에서 정책과 대안을 제대로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저도 이 안에 있으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책상 위에서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거 이제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답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많은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다 받아서 여의도 연구소에 토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의도 연구소는 확 바꿔야 됩니다. 정책 산실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련되게 만들어서 다시 국민들께 선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 마음에 드시면 그걸 공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다 불가능이라고 했던 해병대 독립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열정과 그 강인함과 그 치밀함과 그 논리력으로 여러분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강철부대 국민의힘, 국민의힘에는 정미경이 있습니다. 저는 군인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육군이셨습니다. 육군대이셨습니다. 저는 해병대로부터는 해병대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철의 여인 정미경 대처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경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뺏지 다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일을 잘못하고 사고 치가지고 그 사고 치고 우리 당원이 다 똥바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반드시 당원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대선이고 총선이고 늘 이기는 정당, 항상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김재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이 호남의 중심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북 그리고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 어려운 호남 지역, 제주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우리 당을 이끌어온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당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가시고 흩어졌지만 여러분들은 늘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지켜온 당원의 중심, 그 중에서도 기간당원을 우리는 책임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책임당원,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당비나 내고 당의 집회가 있으면 불려가서 박수부대로 전락하고 그러면서도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당원들에게 물어봅니까? 특히 이렇게 힘든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호남 지역, 제주 지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우리 당이 물어보고 의사결정했습니까? 특히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면서 혹시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당원들의 의사와 다르면 당원들은 우경화되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원의 의사는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횡행합니다. 즉 당원의 의사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되어 있으니까 당원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 당은 망하는 길이고 그러면 당원들은 당을 망치는 당의 적대 세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당원을 이렇게 천대하는데 당원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 당의 당원이 100만 당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살펴보니 책임 당원의 숫자가 2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원이 떠나는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당원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데 당원의 사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책임당원의 이름부터 권리당원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원권을 지켜주겠다는 상징적 의사표시입니다. 권리당원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 당대표 선출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원을 다시 100만 당원으로, 그래서 든든한 100만 주력군, 100만 대군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당당하고 늠름한 100만 당원으로서 100만 대군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이기는 국민의힘, 그것은 바로 위풍당당한 100만 당원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최고회의는 100만 당원을 주력군으로 하는 최고전략사령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최고전략사령부에서 전략을 담당하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늘 이기는 국민의힘, 선거면 항상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최고회의를 최고전략사령부로 만들고 저는 전략을 담당하는 전략 최고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김재원이 나서서 선거 때마다 항상 이기는, 항상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